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의 방값 상승세를 보면 저도 토지로만 매수 매도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요즘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와 평택 삼성반도체를 비교 분석했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 원산면, 배관면일 때가 방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3년 전에 비교 분석한 영상입니다. 다시 보니 제가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시간이 걸렸을 텐데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가격은 올랐지만 시간을 벌었고 2026년 올해 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모시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며 방값은 더욱 고공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럼 3년 전 땅민홍이 평택 삼성반도체와 용인 SK 하이닉스의 입지 분석을 했던 이 영상을 지금 봤을 때 그 이야기들이 맞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록펠러가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 정유소 95%를 지배한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독점 기업이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끝판왕이니까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독점 사업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플로피 디스크가 CD로 대체되고 CD는 USB로 대체되어도 그 위치에 그 땅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대체제가 없는 부지, 모든 부지가 대체제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토지는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업지구와 준주거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원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위치의 현재 상황의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도에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이제 거리를 측정한 것인데, 향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 비춰봤을 때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의 원룸 부지들은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서 5km 정도까지만 수요가 있었던 것이 7km, 10km까지 벗어나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평택 삼성반도체에 비춰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정말 좋은 입지의 현재 위성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일종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콩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토지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땅콩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욱더 많이 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산면 같은 경우 원룸은 짓기에 도로 부지가 협소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건축 비용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건축 비용이 그래도 좀 그나마 적게 드는 이런 땅콩 주택들로 충분한 수익률을 취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건축을 지어서 또 임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이 원산면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원산면의 핵심 지역인 고당리, 원산 면소지지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상업지구와 그 주변의 주거지역, 그리고 원산 면사무소 앞쪽에 이 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 도로도 지금 6차선 도로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도로 라인의 일부 준주거지역, 신축 빌딩들이 보이는데, 이 준주거지역들은 굉장히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전원마을이 있는데, 이쪽도 원래 초창기에 135만 평 부지에서는 수용부지로 들어갔었다가 나중에 126만 평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용에서 빠진 부지입니다. 굉장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이 라인에 지금 보면 상업지구가 굉장히 희소한데, 이 라인들이 보면 지주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곳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입지이고 용도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주분들이 힘을 좀 합해서 밑에 회차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작은 필지들 갖고는 또 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보시면 SK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원룸 부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토지 투자를 하는 분들은 수익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건 원룸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시기별로 좀 들어오는 인원이 틀리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토목공사가 아무래도 평택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용인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토목공사 하는 기간은 장비들이 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인력이 반도체 팩 공장을 지을 때처럼 몇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반도체 팩 공장을 짓기 시작할 때 인원들이 충원이 될 텐데, 처음에 이제 평택 삼성반도체도 한 반도체 팩 공장을 짓는 기간,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가 2015년 5월에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 만 8년이 되어져 가는 시점인데, 그곳에서 근로하시는 인력들이 어디서까지 출퇴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로 왔는데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삼성반도체 근로 인력분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3년차 정도까지는 이 삼성반도체 인근 서정역이라든지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개발되어져 있는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출퇴근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요 수원 지방법원 앞쪽에 이렇게 원룸촌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상권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4층짜리 상가주택이라든지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워낙 가까운 주변에 지제리 방충리 쪽에도 원룸들이 없었을 때 이쪽에서 출퇴근을 좀 하시다가 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일부는 요 지제동 방충리 가까운 쪽에 원룸 단지들 이쪽으로 또 많이들 가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가 굉장히 많죠. 이제 원룸들은 한 3, 4, 5, 6년 차부터는 짓고 있으면 그냥 서로 달라고 입주한다고 난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이제 반도체 팩공장이 2개가 돌아가고 3기가 상판 작업하고 이제 4기 골조가 올라간 지금 현재 만 8년차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하시는 근로 인력들도 많이 증원이 돼서 지금 근로 인력만 한 5, 6만 명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 일을 하시는 정직원분들이 한 10,000명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 인력과 양질의 일자리인 삼성에 근로하시는 인력 물론 정직원분들이 이런 원룸에 사시진 않습니다. 이제 정직원분들이 가족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 요즘에 가까운 쪽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만 그래도 1인 가구분들 같으면 이 주변에 또 오피스텔에 사시다 보니까 원룸 수요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가까운 주변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가격이 처음에 이제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 심지어 한 3년 차 때는 2년치를 60만 원 선금으로 반값을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60에서 80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지금 고덕 신도시라는 굉장히 개발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층짜리 상가주택들이 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도 방이 없고 방값이 또 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방값이 좀 저렴한 곳을 찾으신다거나 가격을 좀 주더라도 이 가까운 곳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어디서 출퇴근하시냐면 지금도 이 수원 지방법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수원 지방법원에서 거리를 도로 방향으로 재어보면 대략 삼성 반도체까지 한 6.8km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만 8년 차가 접어들어가다 보니까 근로인력과 삼성 반도체 일하시는 이제 벤더 협력업체 분들도 이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팽성읍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대략 이렇게 재보면 45번 국도를 타고 38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다시 이제 45번 국도를 타고 삼성반도체로 들어가면 이게 대략 10.7km인데 지금도 이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안성의 공도 쪽 라인에서도 보면 대략 거리를 재보면 38번 도로를 타고 대부분 이쪽은 신호가 많기 때문에 잘 거지시는 않는데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번 국도 쪽 라인으로 대략 재보면 거리가 한 13km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도에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삼성반도체로 비춰봤을 때 5년 차에서부터는 근로인력과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버무려지면서 이런 팽성 그리고 안성의 공도 심지어는 성안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방값이 반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성안 근처의 라인들의 이런 구축 빌라라든지 원룸 40만 원대에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팽성읍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원룸 금액을 보진 않았는데 그럼 잠깐 한번 가볼까요? 팽성 쪽에 한번 와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월세 550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삼성 고덕 주변보다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도 원룸촌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반도체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저렴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팽성까지 오기도 하고요. 물론 저렴한 것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단 삼성하고 어쨌든 도로 상태가 또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신 근로 인력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가까운 서정리역이나 그 위쪽 송탄 쪽으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쪽은 아무래도 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기존의 노선들이 다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송탄이라든지 서정동이라든지 공도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버스로도 출퇴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곳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원룸촌이 잘 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파리바게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뭔가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이런 팽성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앞쪽 그리고 안성의 공도
라인에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좀 비춰봤을 때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을 한번 좀 대략 재봤는데, 하이닉스 인근 주변에도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어놓은 도로 라인 중심으로는 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쪽 라인들 같으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할 노선이고요. IC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최단거리 17번 국도랑도 가장 가까워지는 이 도로 라인 같은 경우도 4차선은 확정됐는데 6차선으로 도로가 더 넓혀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차량 소통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질 지역은 최단거리인 보기 원삼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삼의 SK 하이닉스의 근로 인력들이 초창기에 가장 선호할 만한 지역은 바로 이 배감 면소재지 그리고 배감 시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한 4.2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곳에는 시외버스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많은 편의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주거지역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인들은 아마 근로인력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당리 라인들이 굉장히 가깝고 좋지만 일단 가격대가 높아요.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저도 참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배감 시내 라인이 가장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당연히 고당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밑에 쪽 라인에 지금 중릉리 라인들도 당연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좋은 건 맞으니까요. 물론 거기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제 용도 지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건축을 했을 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들, 특히 계획관리 지역들이나 계획관리 이상의 지역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용인 SK 하이닉스는 평택과 비춰봤을 때 잘 수 있는,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반경을 대략 재보면 이쪽에 좌항리라든지 그리고 사암리, 가재원리, 미평리 쪽은 워낙 가까워서 좋고요. 가좌리, 그리고 근창리, 근삼리 이런 반경들 다 재봐도 채 5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반경 대략 SK 하이닉스 부지에서 8km 정도를 재어봤는데, 물론 이런 그냥 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어봤을 때 지금 보시면 평택에서도 팽성, 공도, 심지어는 성안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어쨌든 원룸의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방값이 싸다면 내가 좀 더 수고스럽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먼 곳까지 가시는 근로인력분들이 이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이제 양지에 대한 문의들이 그래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있는데, 양지 같은 경우는 양지 자체의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원형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양지는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 양지를 재봤는데 한 10km 정도 나옵니다. 하이닉스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룸 단지를 짓는 제가 업자라면 양지 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가 저렴하다면 양지 쪽에다가 원룸을 짓거나, 제가 현장 근로자라면 양지로 저렴하다면 가겠지만 저렴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렴할 수가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양지가 차라리 향후에 만 4년에서 6년 차 사이에 급격하게 근로 인력들이 느는 것들을 평택을 비춰와서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안성이라든지 배감 쪽의 우측 라인 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창기에는 가까울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 지역에 원룸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점해서 그 입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 보면 점점 팽창이 될 수밖에 없는데, 팽창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거리와 가격인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위쪽 번화가 쪽으로 가는 것보단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 어쨌든 업자분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가까운 지역에 도로가 잘 확보된 계획관리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회전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까운 지역을 먼저 선점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가격이 되었을 때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외곽으로 가는 게, 외곽을 먼저 산 다음에 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단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지역을 먼저 선점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가격일 거예요. 입지 대비 가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입지,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지 위에 저는 보는 것이 가격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 가격대가 2배가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토지 투자할 때 많이 생각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땅이 2배
집에가 언제 갈지를 많이 생각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내가 그 땅을 대략 한 5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5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50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재에 의해서도 그 정도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의 가격 300, 400, 500, 600이 되려면 그 땅에서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재에 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땅을 충분히 가져가다가 건물 지을 사람이나 건물을 줘서 임대 주실 분들에게 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땅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것인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의 투자 금액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그 돈을 얼마나 회전시킬 수 있을지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